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굶는 건가요? 간헐적 단식이니까 굶는 네, 거라고 간간히 생각할 것 굶는 같아요. 거. 네, 간간히 굶는 거. 근데 간헐적 단식을 폭넓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주말에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식사를 끊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면 배고프지 않냐고 그러는데 간헐적 단식이 주는 3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발현돼요. 오래 살아요. 두 번째, 동안의 비결인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성장 호르몬이요. 단식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성장기가 끝났는데도요? 네. 그래서 20대까지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우고요. 20대 이후부터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해줘요. 어머나.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수록 가속 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단식 시간에 공복을 유지해주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몸에서. 그러면 내가 꼬르륵 소리를 느끼면 젊어지고 오래 살고 혈관이 깨끗해진대요. 그 정도면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지 배고프다는 생각만 하는데, 저는 꼬르륵 소리가 나면 아, 젊어지는구나. 아, 내가 오래 살 수 있구나. 아, 내가 혈관이 깨끗해지는구나.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할게요.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6대 8 가장 기본이에요. 16대 8. 16대 8. (16시간)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16시간을 어떻게 참지 그러는데, 저녁 10시에 음식을 드셨다면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16시간 아침을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녁을 6시에 먹었다면 오전 10시. 근데 처음부터 하루에 3, 4끼, 5끼 먹은 분들은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12시간부터 해보는 거예요. 네. 12시간, 그 다음에 14시간, 16시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먹기 때문에 22시간 단식을 하고. 우와. 22시간 단식을 한다고요? 네. 24시간 중에? 네. 2시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고요? 네, 2시간 동안 배 부르도록 먹죠. 혹시 지금 단식 시간인가요? 네, 지금은 단식 시간이죠. 예민하신가요? 아, 절대 예민하지 않아요. 왜? 꼬르륵 소리 나는 아놀드홍은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니까. 그러면 단식 시간에는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 일단은 커피하고 물을 마시는 거죠. 커피랑 물이다. 네. 아, 먹지 않는 시간에는 물, 커피도 아메리카노.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단식에 대해서 할 때 너무 예민하세요. 아, 나 16시간 됐는데 참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간헐적이잖아요. 네. 그냥 하루 정도 무너져도 괜찮아요. 365일 동안 내가 할 수 있을 때 찾아서 하고 금식을 해주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 돼요. 그럼 저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요. 평일날 열심히 먹고 주말에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한 끼를 오후 3시나 4시에 먹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잘 때까지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네. 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간헐적 단식.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네. 그러면 먹는 시간을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해가 지면 자야 되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야 될 시간에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음식을 먹으면 몸에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까지 공복으로. 몸이 쉬어야 될 시간에 일을 시킨 거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인욱 씨는 몸이 쉴 데가 없었네요. 새벽에는 소화시킨다고 일하고, 낮에는 그렇죠. 활동한다고 일하고 그랬네요. 살은 근데 쪽쪽 빠졌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아니요, 몸이 맨날 피로해요. 네, 맞아요. 간헐적 단식하면 식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바디해커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런 실험을 많이 해봐요.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가잖아요. 네. 저는 보통 뷔페를 가면 7접시에서 10접시 정도의 음식을 먹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뷔페에서 7접시를 먹고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요, 5분에서 10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식욕이 생깁니다. 음료수를 마시면. 근데 네. 여기 찰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을 렙틴이라고 하고요. 네.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을 그렐린이라고 하는데, 렙틴이 충분히 먹어서 올라왔는데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나 탄산음료를 마셔주면 다시 렙틴이 내려가고 그렐린이 올라오고. 그렐린? 그래서 왜 피자나 고기 긴 먹을 거. 때 콜라 한 잔 탁 먹어주면 다시 리셋되거든요. 그 맛에 또 먹는 건데. 아, 그 맛에 먹는다고요? 네. 그러고 나서 뭐 다른 피자 배, 밥 배 따로 있지. 맞아. 디저트 배 따로 있고. 근데 오히려 그때 물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피자에 물 먹으면 못 먹죠. 아니 근데 사실 간헐적 단식 저렇게 실천을 하면 참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되죠. 그럼 뭘 먹어야 되나 도대체?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키토제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키토제닉. 키토제닉?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요. 아, 지방을 먹는 다이어트는요, 저탄고지는. 아 저탄고진 저탄고진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저탄고지가 나온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핫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예전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1, 2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맞아요. 저탄고지는 아직도 미국에서는 정말 흥행이고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방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저탄고지.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생각인데 저탄이잖아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먼저 적게 먹는 거예요. 고지보다 중요한 건 저탄이다. 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에 보면 고기는 듬뿍 먹고 채소는 많이 먹는데 네. 탄수화물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고깃집 가셔서 된장찌개 안 드세요? 안 먹죠. 냉면, 안 먹죠. 볶음밥. 안 먹죠. 정말요? 근데 저는 고기하고 채소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맛없는 닭가슴살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몸의 탄수화물이요, 저장되는 공간이 간하고 혈액하고 근육인데요, 넘치면 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이 찌고 안 찌고를 인슐린 수치로 보거든요. 네. 혈당을 올렸을 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살이 찌는 거고요. 혈당이 적게 오르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살이 들찌는데 지방이 생각보다 인슐린이 적게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요. 단백질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기본적으로 먹는 단백질 음료는요, 살이 많이 찝니다.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지방을 같이 먹어주면 범퍼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고깃집에 가면 지방 없는 고기는 안 먹습니다. 저는 주 메뉴가 삼겹살, 네. 족발, 곱창입니다. 곱창이요? 하얀 기름 많이 낀 거를 네, 또 많이 기름 먹는 많이 거죠. 있는 걸 먹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몸에 지방이 많이 끼지 않냐고. 안 끼거든요. 와우. 네, 안 끼거든요. 산증인. 네. 그러면은 그 순살코기 있잖아요. 네. 진짜 퍽퍽한 거. 네. 그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겹살 같이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나요? 좋죠.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냉면, 된장찌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번개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력은 좋은데 금방 꺼지잖아요. 탄수화물은 번개탄 같아요. 먹을 땐 쭉 올라오는데 금방 배가 고파지죠. 근데 지방은 연탄 같아요. 불은 잘 안 붙은데
일단 불 붙으면 6시간, 8시간 긴긴 동지 섣달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케톤바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케톤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침이나 혈액이나 소변에서. 그래서 몸에서 케톤체가 많이 나온다는 건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탄고지가 좋은 거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실천이 어려운 게요. 중독 중에서도 가장 벗어나기 힘든 중독이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입이 계속 찾는다 라고 하시는데 이 탄수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보통 알코올, 니코틴, 탄수화물 중독 다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중독되신 분들은 번개탄처럼 금방 에너지가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 그 힘이 없어서 또 먹게 되는데 참아보는 법입니다. 참아서 체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는 그때까지 이 기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수없으면 140까지 사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네. 끈질기게 살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데 밖에서 내가 내 일상을 즐기면서 살 건지 남은 삶을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살 건지의 차이 같아요. 근데 그걸 가장 좌우하는 게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몸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근데 저탄고지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안 먹는 거보다 조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래서 탄수화물을 채소로 채워요. 최소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가공품을 안 드시고 자연식품을 먹으면 현미밥도 좋고 백미도 좋아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존재했던 거. 예를 들어서 감자 괜찮습니다. 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거. 감자 꿀 괜찮습니다. 허니버터칩은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내 눈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서 뭐가 들었지? 봐야 되는 거. 아닌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기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햄? 안 됩니다. 내가 구분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자연에서 나에게 직접 오는 거랑 공장을 통해서 다른 아이로 태어나서 오는 거는 좀 다르죠. 가공식품을 말하는 가공되고 정제된 것들이. 네. 그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시 시대 때도 그렇죠. 원시인들도 먹었을 것 같은 거를 네.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먹으면 포만감도 금방 생기고 배부름이 오래 갑니다. 우리 몸이 왜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흙하고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 속에 유익균이라는 거, 유해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소장과 대장에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1.6kg. 세균 양만 그만큼 네. 되죠. 근데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좋은 걸 만들어내는데 걔들이 뭘 먹겠습니까? 허니버터칩을 먹겠습니까? 포테이토 칩을 먹겠습니까? 그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네. 아놀동은 442전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442요? 네. 지방 4, 단백질 4, 탄수화물 2. 비율이네요. 네. 442전법을 쓰는데 그게 가장 포만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탄고지 하신 분들 중에 카니보라고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고기에 소금만 찍어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해봤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채소를 좀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는 채소로만 채워요. 그러니까 뭐 오이, 파프리카, 시금치 이런 걸로 먹고 그 다음에 고기가 보면 보통적으로 저탄고지 한다고 해도 삼겹살이 보면 5대5 비율이에요. 단백질하고 지방이. 네, 족발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5대5에서 55대 45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70% 이상 되는 고기는 없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아예 지방이 없죠. 지방 0. 네. 네. 닭껍질은 체지방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은 지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닭 껍질을 벗겨 먹더라고요. 예. 저는 닭다리하고 닭 날개만 사 먹어요. 그거 가슴살은 맛있잖아요. 안 먹어요. 네. 그리고 닭 껍질만 사서 먹어요. 오. 닭껍질 튀김은요? 닭껍질 튀김 튀김 맛이 튀긴 있어요. 거 안 먹어요. 네, 튀긴 거 안 먹어요. 네. 네, 튀긴 거 안 먹고 저는 밀설라티라고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튀김 종류는 잘 안 먹어요. 향원이 다 먹어요. 네. 안 돼요. 맛있으니까. 우리 향우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뵙고 싶으니까 조금 시기를. 아, 그래서 사사이 전법을 해서 식단을 하고 가공품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네. 먹긴 먹어요. 네. 내돈내산은 안 하고 선물 받으면 먹어요. 아, 저희가 오늘 선물로 김밥을 준비했는데요. 아, 안 먹어요. 드신댔잖아요, 방금. 아니,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네. 되게 신기한 게 제 팬들이 가끔 네.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직접 또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먹고 저는 이제 가공품은 웬만하면 피하고요. 그래서 내돈내산은 안 하고 선물 받으면 먹는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요. 저도 사람이라 가끔 빵이 먹고 싶고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있어요. 햄은요? 햄은 안 먹어요. 선물을 많이 주는데요. 남을 줘요.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공품은 안 먹고요. 그거 선물해 주는 사람 좀 나쁜 사람이다. 정말 관심 없거나 네. 우리 선장님한테. 주면 맞아요. 암살하는 거지. 뭐.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책이요. 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 보물지도? 보물지도? 저는 산책이에요. 오. 야, 이런 걸 했어야 네, 되네. 저는 산책을 진짜 좋아하는 게 오늘도 제가 15,000보를 걸었네요. 오늘도요? 네. 아니, 아직 대낮인데 벌써 15,000보를 걸으셨어요. 서울에서 걸어오셨어요? 네, 지하철 타고 저는 제 차를 BMW로 하거든요. 버스, 네. 메트로, 워킹. 대중교통. 네. 네. 왜냐하면 걷는 건 여행이고요. 사람이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걸을 때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도 쳐다보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도 듣고. 그래서 사람이 걸을 때 뇌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의 기능을 다 발현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기 싫으신 분들 산책이라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법이라는 게 다양한데요. 최근에 플라시보 운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믿는 예를 만큼. 들어서 그 호텔에서 일하는 80명을 대상으로 40명한테는 침대보 정리하면 15분에 60칼로리고요. 화장실 청소하면 120칼로리고요. 복도를 청소하면 200칼로리입니다. 운동량이 충분해요. 그걸 인지하면서 일을 하면요, 살이 빠져요. 이건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똑같은 40명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 후의 기록입니다. 와, 그러니까 신기하다. 내가 인지하는 순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몇 그렇죠. 칼로리가 빠지니까. 네, 이 방송을 보고 가사 일하는 주부님들 짜증내지 마십시오. 야, 우리 신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 빠지네. 막 이런 거.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게 신랑님께서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좀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그게 플라시보 운동법이라고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니트 운동법이라는 게 일상의 운동법을 니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계단을요, 2칸씩 뛰어 올라가면서 오늘 전력 질주를 했구나. 근데 한 칸씩 뛸 수 있는데 2칸씩 가면 걸음수는 채우는데 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빡세잖아요. 2칸씩 뛰어 저희는 올라가면. 또 그 숫자 중요시 네, 저 여기거든요. 걸음수 빨리 채우고 싶어서. 마구 채워야 돼. 일부러 막 이런 거 그쪽에서 중요시 하거든요. 그 일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고 지하도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지하도를 다니고요. 그러면서 센터에서만 계단 밟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런 겁니다. 돈 내고 체육관 가서 운동하지 말고 내가 일상에서 이게 운동이라 생각하면 운동이고요.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30분 이상 운동 안 하면 운동 효과 없다. 아니요. 5분씩 티끌 모아서 10번 해도 50분의 운동은 됩니다. 중요한 건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했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티끌 모아 운동. 네, 그래서 저는 운동하기 싫으신 분들은 일단 산책부터. 산책을 하다 보면 내가 살이 좀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으면 뭔가 또 해볼까? 그러면 아놀동 123 운동법이라고 네. 어떤 데 검색에도 있습니다. 1, 2, 3 운동법. 네,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힘든 거 3개. 네.
우리 몸이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운동만 하면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 하시면 됩니다. 네, 돈 내고 헬스클럽 다니지 마십시오.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스쿼트.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래 굶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손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래 굶으면 근육이 빠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네. 저도 그 100일을 왜 그렇게 내가 100일 동안 회복 안 되면 너희는 큰일 나는 게 근육량을 보는 건데 네. 제가 11년 전 근육량하고 오늘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으세요? 네, 제가 올해 54세가 됐으니까 네. 43살 때 근육량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30대부터 10년 간격으로 근육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근육량이 줄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요? 운동량이 성장으로만. 늘어서. 운동량이 늘은 거구나. 아니, 운동량은 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펌핑이라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픕니다. 근육이. 이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 단식 시간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요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공복 운동입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복 운동이 살 빼는데 좋다고는 하는데 공복 운동이 나을까요? 그래도 식후 운동을 하면 힘을 잘 쓸 수 있으니까 식후 운동이 나을까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해봤죠. 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식후에도 해보고 식전에 공복에도 해봤는데 우리 밥 먹으면 어떻어요? 늘어지지 않으세요? 식사하고 나면 좀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공복은요. 배고프니까 훨씬 활성도가 좋고요. 미토콘드리아는 공복 상태에서 훨씬 활성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복에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느낌만 그럴 뿐 막상 운동을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특히 파이터들 있죠? UFC 선수들은 다 공복 상태에서 경기에 올라간답니다. 뭐 먹고 하면 토하거든요. 그리고 배고프면 짜증나니까 화가 나죠.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때문입니다. 그게 공격적 성향을 띠거든요. 그 코티졸 호르몬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그거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도피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도피 호르몬. 예를 들어서 제가 온시시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동굴에 있다가 동굴에 있는 온시인들은요 재미로 음식을 먹으러 안 나가요. 네. 왜?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나가서. 생존이죠. 네, 그래서 동굴에 있다가 배가 고파서 고파 죽거나 먹혀 죽거나 그 가능성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갔는데 운 좋게 토끼나 사슴이 있으면 아싸지만 딱 나갔는데 사자나 호랑이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배고픈 상태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몸에 있는 단백질을 쪼개서 탄수화물로 바꿔줍니다. 그걸 당신생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라닌 사이클 시스템. 우리 몸은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꾼단 말이에요. 지방도 바꿔서 쓸 수 있는 몸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하이브리드도 되고 전기차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공장이었네. 네. 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를 걸치면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잘 이용하면 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공복을 유지하면 몸이 청소를 훨씬 빨리 해요. 그래서 제가 간헐적 단식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식이 10시간인데 공복 시에 운동을 1시간 하면 16시간 단식이 효과를 줍니다. 운동을 해주니까. 그러면 노폐물을 훨씬 많이 써요. 그때 오토파지가 완전히 제대로 돼요. 몸에 불필요한 거를 사용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네, 보충제. 그러니까 저는 보충제를 자주 먹진 않아요. 비타민은 챙겨 드셔야 되는 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날 비타민 B도 하나를 먹고 비타민 C도 하나를 먹고 어제 내가 잠을 많이 못 자면 그런 날은 비타민을 좀 더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부족한 걸 채우는 걸 보충이라고 하지
의무적으로 8알, 10알씩 매일 먹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을 못 먹으면 오메가3 오일 한 2알 정도 먹어주고. 그러니까 느껴져요. 몸에 뭐가 부족해진다는 게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 뭐 오메가3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먹어주고. 선생님은 약은 드시지 않지만 네, 비타민은 보충제를 먹는다. 그래서 이 5대 수칙만 지키면 살은 기본으로 빠지고요.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5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우선순위대로 소개를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고. 네, 물이 물이요. 물. 물.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물이 중요합니다. 물 마셔야 됩니다. 야, 물. 노화 방지를 위하여.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걸 얻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제 몸을 이렇게 많이 체험해 봤잖아요. 근데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골격이 크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잠을 안 자면 죽고요. 네. 물을 안 마시면 죽고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3가지가 부족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운 고문도 있고요. 맞아요. 물을 안 주는 고문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내가 길을 잃어서 목이 마른데 물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향원 씨, 이 물 사실 거예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거잖아요. 네. 전 재산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1조예요. 그러면 1조를 주고라도 이 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1조 안 주고 죽겠습니까? 먹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을 끊어보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바디빌더 할 때 이틀 동안 물을 끊거든요. 수분 조절이란 걸 해서 피부를 얇게 만드는데 시합장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리터 물을 완샷하는 거.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쾌감. 오아시스, 사막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물을 끊어봐야 물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물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 못 자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꿀잠 잘 때 그 기분. 그래서 이 5대 수칙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100세, 110세, 120세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남은 삶 병원에서 안 보내고 밖에서 있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부드럽고 엔딩이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건강하게 그럼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잘 지키면. 네. 근데 어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맞죠? 근데 어렵죠.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본기입니다. 맞아요. 기본기.